제가 스마트 앱이 스마트폰 혁명이나 혹은 인공지능 혁명에 준하는 그런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안 믿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이 한 분은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변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토론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바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구상을 했어요. 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과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기능들을 이용하고 또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발전될 건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혹시 이 배달 어플을 사용한다던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던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쇼핑하고 이렇게 길 찾고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애초에 별로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막 입영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시험 합격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리고 건강 통지도 막 네이버로 보내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상상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진짜 그렇게 할 줄은 생각 못 했거든요. 이 서로가 보는 시각이 이만큼 다르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이 수단이 어떻게 발전할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보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제 어플로 자신의 모든 정보, 일정, 업무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세상이요. 이 10년 후에는 이 자비스 같은 통합 관리 비서가 화면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관리하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이 단순한 검색으로는 안 됩니다. 이 검색의 용대는 내 정보, 내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 중심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들으신 멘토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제가 하려는 사업이 따지고 보면 이 포털 사이트다.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만 수십 개가 만들어졌다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저도 실패할 거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남들처럼 1,000억 원을 들여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사업 아이템이라면 저한테도 수십 개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면 애초에 제 전공이 아닌 분야를 침범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성도 없고 저 스스로의 경쟁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포털 사이트를 하나를 수십억 원에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포털 사이트도 무조건 성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초기 자본으로도 1억 원 이내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그런 것처럼 20년 후에는 이 제 어플 없이 산다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스마트 앱이냐? 그리고 또 어떤 특성 때문에 이 스마트 앱을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왜 스마트 앱이냐? 여러분들이 이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뒤의 미래로 갔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삶 전체 전반에 걸쳐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어플.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사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그다지 어울리는 형태가 아니에요. 일단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구동기니까. 그런데 이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용도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던 것을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적절하지 않냐? 이 사진 속의 구도심처럼 이 사람이 몰리면서 난개발로 형성된 도시는 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을 땐 우리가 문제를 못 느끼는데 사람이 점차 늘어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컨트롤해야 할 정보가 별거 없을 때는 이런 난개발 도시가 오히려 살기에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해야 할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설계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도 우리에겐 이런 상황이 흔하거든요. 중요한 게 뭔지 알기도 어렵고 광고로 도배되어 있고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부터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톡을 잘 안 읽는 그런 상황도 발생해요. 그런데 스마트 앱은 다릅니다. 이 기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노래를 불렀죠. 저는 이 하나의 정보를 바보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해줘야 될까? 여기를 고민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간략하고도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한 사안을 거시적으로 보면서 미시적으로도 동시에 보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말이죠. 내가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기획 자체가 기존 어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메신저로 내 일상을 관리하는 것과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로 관리를 하는 건 이 관리할 정보가 적을 때는 메신저 어플이 훨씬 편하지만 정보가 늘어나면 늘수록 그 효율과 편의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면 제가 이 사업을 계획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본 사업들을 잠시 떠올려 볼게요.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들이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즉 압도적인 효율로 판 자체를 뒤엎겠다는 전제 없이는 기존에 있던 걸 왜 굳이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을 어떻게 뒤엎을까요? 일단 저는 제 어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건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약간 비유를 위해서 뜬금없지만 이 요리를 먹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어떤 요리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통 세 가지 선택법이 있거든요. 첫째, 직접 요리를 한다. 둘째, 밀키트를 구한다. 셋째, 외식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요리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건 솔직히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요리해서 먹자니 싸긴 한데 힘들고 맛이 없어요. 밀키트 맛에 비해 비싸요. 외식 요리사 전부 다 비쌉니다. 그럼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내가 굳이 요리를 할 거면 비록 처음 요리해봐도 전문가랑 차이가 없는 맛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밀키트를 구매를 한다면 재료를 개별 구매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밀키트를 살만해요. 그 정도 맛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외식을 하면 적어도 패밀리 레스토랑의 맛을 분식집 가격에 즐길 수 있어야 만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뭔 헛소리냐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판을 뒤바꾼다는 건 이 정도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단순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레시피나 아니면은 새로운 교육법을 창안을 한다던가 혹은 단순히 밀키트를 싸게 담아서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게를 만든다던가 하는 부분적인 방법의 개선으로는 절대로 이런 변화가 탄생할 수가 없죠. 매우 근본적인 변화. 예를 들어 뭐 누구나 사용하는 가정부 로봇이 요리를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정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사업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존 일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직접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창업이라고 했지만 뭐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팀을 만든다던가 뭐 전문가를 고용한다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요리를 하면 음식이 타고 나머지는 너무 비싸다는 의미거든요.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이 개선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더라도 전문가처럼 일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이 잘 나와야지 해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프로젝트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 수준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카페는 운영자를 따로 구해서 운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사업의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사업들이 수백 개가 모이게 되면은 박리담회가 돼서 상당한 수익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의 모든 정보, 삶 자체를 어플로 관리한다고 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건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비서를 고용한다면 현재로서도 대부분의 일은 사실 처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생각해봐도 배보다 배꼽이 큰 행위잖아요. 사장님이 아니면 그런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제가 말한 프로그램들 사실 지금도 물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구글 어시스턴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루에 10만 원, 즉 월 300만 원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쓰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하루 10,000원 정도, 즉 월 30 정도에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잘만 이용을 하면 오히려 내가 수익을 발생을 시키면서 돈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정도 조건이라면 쓰시지 않을까요? 제 사업을 설명을 드리자면 즉 혁신 없이는 기본적인 설명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거창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다음부터는
이제 현실로 되돌아갈 시기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갈지 소개를 드릴 건데,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이 뭐야, 이거 정말 별거 아니잖아. 아, 이러니까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굳이 이런 걸 사업을 한다고? 이런 거 기존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거는 제가 마치 아이폰을 처음 보고 카카오톡을 처음 봤을 때처럼 그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지능 비서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 현재로서는 이 CTO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계획으로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애초에 팀빌딩을 시작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